시작하겠습니다. 저번에 로지스틱에서 Y햇을 구하는 것까지 했었죠. 그래서 이제 리니어랑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리니어는 이제 Y햇이 W0의 햇 플러스 W1의 햇 곱하기 X 이런 식으로 이제 최초에 뭔가 추정치를 이제 잡았으면은 로지스틱 같은 경우는 이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되게 이제 복잡한 이제 요런 수식을 써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왜 이런 수식이 나왔는지 그런 것까지만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우리가 회귀 모형 같은 경우에 가짜 데이터를 우리가 스스로 한번 만들어 봤었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그 y는 뭐 w0 플러스 w1의 x 이런 거를 이제 적당히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입실론 뭐 요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노말로 이렇게 만들었죠. 요렇게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면은 이 모델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x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 건데 얘는 이제 쭉 보면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숫자들이 쭉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요거에 이제 랭스는 2000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등간격으로 2000개의 뭔가 이제 변수를 만들라는 의미이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요거는 그냥 이제 랭스가 2000은 벡터니까 요거를 우리 리쉐입을 써서 요렇게 이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바꿔주면은 얘는 2000 곱하기 1 벡터가 되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뭐 선형 변환 같은 거를 이제 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x에다가 5를 이제 곱하고 뭐 빼기 1을 해주고 이러한 거를 그냥 그대로 이제 쓰게 되면은 이건 그냥 선형 모델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 대신에 우리가 모형이 이렇게 생겼다고 지금 가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수식을 그대로 칩니다. 여기 있는 요 수식을 그대로 치면은 토치 exp 요게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지금 여기까지 친 거죠. 여기 잘 안 보이죠? 요거 여기 위에까지 치면은 이제 요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냥 그대로 치는 거예요. 내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1 더하기 요거예요. 요거 요렇게 하면은 얘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확률 같은 거라고 했죠?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프로브로 이렇게 잡고 그러면은 x의 프로브를 이제 하게 되면은 요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0과 1 사이로 눌려 있고 대충 이제 이 근처에는 합격할 확률이 0.2 얼마고 요 근처에는 합격할 확률이 0.8 얼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잡을 수가 있겠죠. 요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왜 자꾸 이거 오늘 좀 내용이 많아가지고 그런가 보다. 요렇게 그냥 바꿔주고 그럼 이제 W0에는 마이너스 1이 들어가고 W1에는 5가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걸 좀 보기 좋게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그 다음 여기도 W0 여기도 W0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똑같은 코드.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확률로 해가지고 이러한 확률이 이렇게 이제 값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이제 성공 확률이 0.180이란 거고, 이쪽에는 0.9975라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의 쉐입을 보니까 2000 곱하기 1이죠. 그쵸? 그래서 2000 곱하기 1에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y는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있는 각각의 확률에 대해서 베르누이 시행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토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도 뭔가 이제 나오는데 얘는 숫자가 0 또는 1밖에 없고 요거의 쉐입을 찍어 보니까 2000 곱하기 1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프로브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은 여기는 이제 0 근처, 여기는 1 근처인데
얘는 실제로 여기가 0이 나오고 여기는 이제 대부분 1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확률로 0위를 뽑는 거고,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되고, 또 여기는 이 확률로 0위를 뽑아서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온 얘가 뭐예요? y가 되겠죠. 그래서 y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준다면은, 맞나 대충? 여기 이제 랜덤으로 계속 뽑힐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 시드만 고정을 해주고 하면은 여기까지 이제 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각화를 해보면, 이거 좀 잠깐 이거 끊고 해야 되나? 그거 하지? 이거 시각화 애니메이션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요 이게. PLT 플라 XY. 그냥 이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y는 이제 0 또는 1인데, y는 0 또는 1인데 이제 대부분 이제 여기는 0 근처에서 그냥 쭉 있고, 한번 1이 탁 올라갔다가 이게 떨어진 것 같고, 그쵸? 여기는 0, 1이 왔다 갔다 계속 이제 하는 것 같고, 이쪽에는 대부분 이제 1인 것 같죠? 여기는 이제 계속 1 나오다가 한번 0으로 갔다가 이제 나온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보면은 좀 헷갈리니까 이거를 이렇게 보면 좀 좋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점들이 너무 많았고 너무 많이 겹쳐 보여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하고, 그럼 이제 대충 여기에는 0이 많고 이쪽에는 1이 많다라는 건 알고 있겠는데, 여기하고 여기는 이제 좀 그렇게 좀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투명도를 조정을 합니다. 약간 흐릿하게 0.03 정도 이렇게 하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좀 진해 보이죠. 이쪽이 조금 연해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0이 좀 많이 몰려 있다는 거고, 여기는 0이 덜 몰려 있다는 거고, 여기도 이제 좀 연해 보이다가 이쪽으로 갈수록 진해지죠. 그래서 이제 x가 증가할수록 뭐예요? y가 1에 가까워지고, 1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고, x가 이제 감소할수록 y는 이제 빵이 나올 그 가능성이 좀 높아지죠. 그래서 이러한 그림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관측을 한 거고, 그러니까 관측을 했다라는 거는 에러를 포함해서 관측을 한 거고, 우리가 이제 x하고 프로브, 요거는 실제 데이터에서는 관측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이제 요거를 박아놓고 제너레이팅을 했죠. 마치 이제 회귀 분석에서 y는 x 베타까지 우리가 트루 값을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랜덤으로 뽑았듯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게 뭐예요? 에러 프리한 스트럭처죠. 그렇죠? 우리는 얘를 맞춰야 돼요. y에서 얘가 돼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림을 그린 거고, 여기 있는 거는 좀 제가 주석을 좀 많이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true가 프로브를 의미하는, 그러니까 그 확률을 의미하는데, 이 확률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제 이러한 이제 그 함수를 가지고 x를 선형 변환하고 이제 또 한 이상한 이제 이러한 수식을 거쳤고 이제 나온 게 이제 빨간색 선이고, 그렇죠? 실제로 이제 관측한 건 이제 요거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예요? 어떻게 이 빨간색 선을 이제 잘 맞추자라는 게 이제 우리 목표가 됐죠. 그렇죠? 어떻게 하냐? 회귀 분석이랑 똑같습니다. 이거는 직선이라고 보기 좀 그렇죠. 이거 곡선이라고 합시다. 최초의 곡선을 아무렇게나 그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최초의 곡선을 그럴듯하게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럼 이제 최초의 곡선을 어떻게 그리냐? 최초의 직선을 어떻게 그렸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최초의 직선은 이제 이러한 수식 있죠? 이러한 수식에서 W0에 W1의 햇을 아무 값이나 찍었잖아요. 그게 이제 최초의 직선을 그리는 효과였어요. 그렇죠? 최초의 곡선은 뭐냐? 여기서 W0하고 W1의 햇을 아무 값이나 찍는 거는 똑같은데 수식이 조금 복잡할 뿐입니다. 얘하고 얘는 그냥 똑같은 수식이라고 했죠, 저번에. 그래서 아무 W0나 W1을 찍어가지고 이거를 그냥 하나 계산해서 만들어 놓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초기 값은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데,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0.8, 0.3으로 설정하자고 했는데, 일단 아무렇게나 한번 뭐 W0 햇이 0.2다, W1의 이제 햇이 4다, 이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은 그냥 이 수식을 치면 돼요. 이거가 이제 그 아마 통계학과에서는 좀 익숙할 건데 로지스틱 펑션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 기계학습이나 이런 데 익숙하신 분들은 이걸 시그모이드 펑션이라 그래요. 요런 함수가 있어요. 아무튼 얘는 우리가 이제 저번에 봤던 대로 선형 변환을 먼저 x에다 선형 변환을 먼저 한 다음에
이 그 1 플러스 익스포넨셜 x, 익스포넨셜 x 이렇게 이제 태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형 변화 먼저 하고 그대로 쳐이면 돼요. 더하기 w1의 해 곱하기 x.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쳤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토치 exp 1 플러스 토치 exp 이걸 이렇게 복사를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복사를 해주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이 괄호를 한번 더 쳐주고 그래서 이게 first curve 대충 이렇게 정의를 합시다. 그럼 plt 플라 x하고 y 얘는 이제 기본 데이터. 기본 데이터는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알파를 좀 조정을 할까?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에 대해서 최초의 그 커브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이 너무 비슷하게 하는데 이 트루가 뭐더라? 트루가 마이너스 1이랑 5네. 그쵸?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렇게 만들었나 봐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처음부터 너무 비슷하게 가서 마이너스 3 그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설정하면 최초의 곡선이 이렇게 나오고 뭐 예를 들어서 10 그다음에 마이너스 4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거는 좀 안 그런 것 같죠. 왜냐하면은 이제 여기의 확률이 거의 빵인데 여기에는 1이 좀 있잖아. 그쵸? 그래서 이게 좀 옆으로 옮겨져야 될 것 같다든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노가다를 하면은 뭐예요? 이 커브를 만들 수 있어요. 요거를 y 해시라고 합시다. 그렇죠? 최초의 직선이 y 해시였으니까 우리 최초의 곡선도 그냥 y 해시라는 것으로 전환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y 해실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갖고 여기에서 이 부분은 뭐예요? 우리 그냥 리니어 모델에서 했던 그거 아니에요? 선형 변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토치 n의 리니어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리니어라는 이제 펑션으로 하나 이제 만들어주고 여기에 인풋 디멘전이 이거 1, 그 다음에 아웃풋 1이네. 이렇게 이제 해주고 그럼 이제 리니어에 웨이트가 있을 테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바이오스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웨이트는 여기서 뭘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10으로 설정이 되어 있잖아. 그쵸? 그래서 토치 텐서 원래 잠깐만요. 요거 먼저 해야 되겠다. 이거 생각해 보니까 저번에 누가 물어봤던 것 같아. 이게 요렇게 되어 있으거나 처음에 이제 그 여기 있는 웨이트 데이터 값은 랜덤으로 이제 어떤 값이 들어가 있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 우리가 리니어 x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뭐예요? 요 부분이 이제 리니어 x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을 다시 시그모이드라는 함수를 또 만들어요. 지금 제가 이제 했던 코드하고 이제 똑같은 코드를 계속 이제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원래 이제 리니어 x 이렇게 이제 입력으로 들어가고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요거를 리턴 해주는데 얘 대신에 뭐를 쓰면 돼요? 리니어 x 이렇게 하고 요거 대신에 리니어 x 하면 똑같죠. 근데 그냥 이거는 변수를 뭐 x 이렇게 해도 똑같은 거죠. 사실 함수를 선언하는 데는 어차피 변수 상관없으니까 이거를 뭐 y라고 써도 똑같고 그쵸? a라고 써도 사실 똑같습니다. 그렇겠지? 이런 거를 이제 해주게 되면은 여기 있는 위의식을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꿀 수가 있죠. 리니어 x의 시그모이드 이렇게 하고 이 결과에다 다시 이제 시그모이드를 취하게 되면은 뭔가 이제 y 햇 비슷한 게 이제 나올 텐데 요거를 이제 y 햇이라고 놓고
하면은 plt 플러스 xy 해. 어떠한 또 이제 곡선이 나오겠죠? 여기에 데이터 이렇게 합시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 값이 거의 직선처럼 보이죠. 그렇죠? 이 여기 있는 값이 사실은 조금씩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이 곡선에서 아까 여기 있는 곡선에서 이런 부분만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직선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요게 안 좋아서 여기 이제 얘가 이제 계산되는 이유는 여기 얘가 이렇게 되는 이유는 리니어에 여기 웨이트 값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리니어에 바이어스 값이 있는데 여기 이제 웨이트 값 있죠. 여기는 웨이트 값이 요거 곱하기 x 플러스 이게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계산이 돼서 이 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요 값이랑 똑같죠? 그렇죠?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니까 잠깐만 여기 있는 값을 그럼 바꾼다면은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웨이트 값을 0.5 이런 게 아니고 토치 텐서 요 값으로 바꿔주고 이게 아니고 아까 뭐였지? 마이너스 10 플러스 10.0 이렇게 이제 바꿔주고 바이어스 데이터는 토치 텐서 이 값으로 바꿔준다면 여기는 마이너스 4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은 이제 여기에는 얘가 10이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4가 이렇게 되는 거하고 이제 같은 효과가 되죠. 그래서 리니어 x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위에 그냥 요거를 이제 계산한 거하고 같은 값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코드 이게 세 개가 이제 똑같은 코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L1이라는 이제 얘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선언을 해줘요. 리니어 트랜스폼을 하는 애를 이제 잡아주고 여기에서 이렇게 이 리니어 트랜스폼의 이제 값을 초기 값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이거는 L1이 돼야 되겠지. 그다음에 L1이 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시그모이드는 위에 그냥 선언을 해주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y 햇은 L1에 이제 x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요거랑 뭐하고 똑같아요? 다시 시그모이드 L1에 x하고 똑같게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최초의 이제 곡선을 그리는 코드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 곡선이 만들어지죠. 내가 여기에서 이제 뭔가를 좀 바꾸고 싶다. 이러한 애들 이제 바꾸고 싶다. 예를 들어서 W0의 값을 마이너스 0.8, 그 다음에 W1의 값을 마이너스 0.3, 여기가 0.3이구나. 0.3.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0.8.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맞지? 이 바뀐 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곡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자료가 이제 이와 같은데 최초의 곡선을 그렸더니 이제 이러한 식으로 됐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여기까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한 번씩 좀 읽으면서 보면은 인풋이 1이고 아웃풋이 1이고 그러니까 얘는 이제 W 제로의 해 플러스 W 1의 해 곱하기 X 얘를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출력 결과가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그냥 여기 있는 W 제로 해시랑 W 1의 해시랑 아무 값이나 들어가 있었고 이 출력 결과 이제 계속 달라지는데 내가 이거 출력 결과를 고정시키고 싶다. 예를 들어서 W 제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8, W1 같은 경우 0.3으로 고정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 펑션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주어진 자료였는데 그렇죠? 이거는 빨간색은 뭐예요? 트루 값이죠. 트루 값. 트루 값인데 우리가 그 최초의 곡선을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x하고 L1 그러니까 리니어를 한번 태워주고 그다음에 시그모이드를 한번 태워주면은 최초의 이제 곡선처럼 보이진 않지만 그러니까 요런 게 이제 최초의 곡선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잘 맞추면 되겠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최초의 곡선을 한번 그리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했고, 요렇게 그리면 되는데, 계속 다른 방법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처음엔 이제 W0 해, W1의 het으로 제가 그냥 보여드렸는데, 그거는 이해를 위한 거고, 일단 그 제가 설명한 방금 이제 제시한 요 방법 1이 요렇게 넣는 게 이해가 되면은 그 전에 있던 설명은 그냥 그런 배경으로 요렇게 리니어 트랜스폼을 먼저 시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하면은 우리가 최초의 곡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거를 선형 변환을 해야 되잖아요. W0 해 플러스 W1의 해 요런 이제 선형 변환을 하고 그 결과를 뭐 예를 들어서 U라고 정의를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은 U는 이렇게 되죠. 적당히 쓰면은 선형 변환하네. 그 다음에 이 U에다가 뭐를 해요? 시그모이드라는 함수를 이제 태워가지고 얘가 뭐예요? 프로브의 햇의 역할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게 동시에 y 햇도 되고 이게 뭐예요? first 커브가 되는 거죠. 그쵸? 이러한 방식이니까 일단 여기 x에서 이제 u로 가는 요 선형 변환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 요거를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이제 요렇게 L1이라는 애를 따로 만들어 갖고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 거지. 요거를 그대로 하면 토치에는 리니어 인풋 차원은 1 그 다음에 출력 차원은 U는 1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1 이렇게 해주고 그쵸? 이게 L1 그 다음에 L1의 웨이트하고 바이어스는 요거로 그냥 같이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L1에 X까지 하면 얘가 뭐예요? U가 되죠. 그쵸? 여기까지 한 거고 그 다음에 그 Y 햇이라는 거는 뭐예요? Y 햇은 요거잖아. 그래서 시그모이드 U 이렇게 하면 Y 햇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이제 최초의 곡선을 구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시그모이드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지? 그 제가 쳤죠. 타이핑 해가지고 막 쳤습니다. 이거 열심히 쳤죠.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토치 NN에 시그모이드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빼가지고 이렇게 함수를 만들면은 여기에는 이제 시그모이드라는 이제 함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돼요. 위에 코드 대신에. 이렇게 해도 y햇이 구해집니다. 여기에서 구해진 이 y햇도 똑같은 그려볼까?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번하고 2번하고 그쵸 똑같죠 값이? 1번하고 2번하고 차이점은 그 1번은 리니어 트랜스폼은 토치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 시그모이드라는 거는 내가 직접 선언을 했었죠 1번은. 근데 그 제가 이제 예전에 회귀 분석할 때 네트워크 뭐 이런 거 할 때
y는 x 베타 이런 공식 외우기 힘들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그때는 아마 잘 인정을 못 하셨을 텐데 이게 y를 구하는 공식을 외우기가 되게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도 시그모이드 식을 그냥 외우는 데 대신에 선형 변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를 한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다시 쓰면 요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x를 선형 변환해서 L1을 태워갖고 뭐를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x에다가 시그모이드라는 함수를 이제 한 번 더 태운다. 이렇게 그냥 개념적으로 이해하면은 좀 간단하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u라는 것도 이제 필요 없어지고 이렇게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복수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아까는 시그라고 이제 받았는데 이거를 A1이라고 함수 이름을 잡았네요. A1.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까 우리가 제가 이건 시그모이드는 수동으로 설정했던 그 함수의 결과랑 파이토치에서 그냥 시그모이드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그 결과가 이제 똑같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최초의 YS를 만드는 거고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방법이 이제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 이 지금 y 햇을 어떻게 구했냐면은 결국에는 이게 x에다가 이렇게 L1이라는 트랜스폼을 해요. 그래서 U라는 거를 만들어요. 그렇죠? U에다가 A1이라는 트랜스폼을 해요. 그래서 V라는 거를 만들고 근데 이 V가 이제 Y 햇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X에다가 L1. 그렇죠? 이게 W0의 햇 플러스 W1의 햇 X죠. 여기에다가 A1이라는 거를 하면은 이게 Y 햇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구한 Y 햇이랑 여기에서 구한 Y 햇이랑 똑같죠.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이거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트워크 X라는 거를 넣어갖고 네트워크 X하면 요 결과랑 똑같이 나오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X는 사실상 그 얘하고 결과가 똑같이 나왔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렇게 쓸 수 있죠. X를 L1이라는 함수를 취하고 A1이라는 함수를 이제 또 취한 거니까 이거의 이제 합성함수를 취한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합성 이렇게 할까? 이게 이제 네트워크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 요거는 네트워크를 이렇게 하면 돼요. 토치 n의 시퀀셜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L1 그러니까 L1을 먼저 취하고 그 다음에 A1을 취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취한 걸 이렇게 순서대로 써요. 그러면 이게 뭐가 이제 또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가 네트워크라고 이제 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 X는 여기 위에 있던 요 결과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지금 다시 얘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대신에 요거 대신에 요렇게만 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굳이 왜 이렇게 만드냐? 네트워크라는 애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네트워크 요거를 이제 전달해서 이거를 이용해서 옵티마이저를 만들 수 있죠. 그럼 우리가 회귀 분석에서 했던 코드 세팅이랑 완전하게 똑같이 돼요. 그래서 일단 네트워크라는 거를 만들면 되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요거 세 번째 방법, 요것도 이제 보면은 우리가 개념적으로 X를 선형 변환해서 U를 만들고 U를 그 다음에 A1은 여기서 시그모이드를 의미합니다. 시그모이드를 만들어서 V를 만들고 그래서 YS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이제 하나로 묶어가지고 개념적으로는 A1이랑 이제 서클 L1이라는 이제 함수, 요게 이제 새로운 함수가 네트워크라는 이제 함수로 선언이 되는 거잖아요. 요러한 그 성질을 이제 수학적인 성질을 만족하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은데 이러한 거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L1이랑 A1을 각각 선언을 해요. 이렇게 각각 선언을 해주고 토치에는 시퀀셜이라는 그 기능을 이용해서 이거를 그냥 순서대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L1을 취하고 그 다음에 A1을 취하라는 게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네트워크 X에 대한 결과랑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원래 똑같았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처음에 했던 거. 근데 시그모이드 대신에 A1으로 이렇게 이제 바꾼 게 아까 했던 거고, 얘하고 그 다음에 다시 얘하고 이제 똑같아지는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코드가 같은 값을 나타내고 있죠. 자, 여기에 이제 네트워크가 그냥 X를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건 알겠고, 이게 뭐하고 똑같은 효과냐, A1 요거하고 이제 똑같은 효과다라는 거는 방금 해봤죠. 그렇죠? 근데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딱 했을 때 뭐 시퀀서로 어쩌고 0, 1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좀 살펴봅시다. 그러니까 0이라고 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리니어하고.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란 말이야. L1이라고 치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처음에 네트워크 회귀 분석에서 네트워크 할 때 네트워크라고 치면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나오면은 시그모이드, 이것도 아까 본 것 같은데, 여기 우리 토치 NN 뭐 시그모이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받아버리면은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얘도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은 네트워크라는 거는 이제 네트워크 0이라는 것도 있고 네트워크 1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그 마치 이제 네트워크라는 리스트가 있어갖고, 리스트의 첫 번째 운소는 리니어고 두 번째 운소는 요거인 것 같죠. 그래서 마치 이거인 것 같단 말이야. 얘는 이거는 뭐랑 똑같은 거 같냐면 이거고, 이거는 이런 이제 생각이 들죠. 왠지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똑같으면은 이게 true가 나오면은 얘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요거보다 이제 조금 더 파이썬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 네트워크 0이라는 것도 오브젝트잖아요. 오브젝트는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게 오브젝트라고 했죠. 저장되어 있는 주소를 알 수 있는데, 저장되어 있는 주소를 이렇게 아이디로 찍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의 아이디랑 보니까 똑같네. 그 말은 뭐예요? 같은 오브젝트라는 거예요. 아무튼 편한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안 된다,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은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네트워크를 이렇게 시퀀셜로 만들게 되면 이게 두 개를 엮어갖고 만들잖아요. 그럼 네트워크 0번, 네트워크 1번이라는 번호가 생기는데, 네트워크 0번은 처음에 묶었던 이제 얘에 대응되고, 네트워크 1번은 두 번째 묶었던 이제 얘에 대응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해도 똑같지. 그러니까 얘는 네트워크 X라는 거는 사실은 L1의 이제 X, 그 다음에 A1의 X였잖아. 그쵸? 근데 L1 대신에 네트워크 0을 이렇게 써요. 그래도 똑같아요. 왜냐면 똑같은 애니까. 그쵸? 얘 대신에 이렇게 써. 그래도 똑같지. 이거 대신에 다시 이렇게 써도 되고. 그 다음 방법은 이제 결국에는 X를 가지고 Y 햇을 만들었대. 그러니까 X를 딱 집어넣으면은 회귀 분석 같은 경우는 최초에 직선이 나왔잖아요. 그걸 어떻게 했냐면 토치에는 리니어 1, 1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를 이제 만들어주고, 네트워크 이제 X 하면은 이게 Y 햇 이렇게 되었잖아.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던 식이었는데, 이거 말고 여기 회귀 분석 말고 지금 로지스틱에서 최초의 곡선을 이제 바로 만든 법을 하면은 토치에는 얘를 그냥 바로 써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리니어 트랜스폼이 돼야 되겠지. 그쵸? 여기 이제 L1, A1을 했었잖아요. 요렇게 이제 했던 코드인데, 그래 이 코드랑 똑같죠? 근데 L1은 다시 토치 N은 리니어 1, 1 요 코드랑 똑같죠? 그 다음에 얘는 다시 시그모이드 이 코드하고 똑같죠. 그렇죠? 네트워크 이렇게 쓰고 YS를 해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도 결과가 똑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이 네트워크를 치면은 이게 이렇게 되어 있고, 네트워크 0에 해당되는 건 이제 첫 번째 트랜스폼에 해당되는 애들이 의미하잖아요. 그럼 여기에도 웨이트가 당연히 있겠죠. 왜냐하면 이거 L1이랑 똑같은 거니까. GHT 이렇게 하면은 역시나 이제 아무 파라미터나 이제 들어가 있죠. 이거를
아까 우리 통일을 시켜줬던 어떤 값이 있었잖아요. 여기 있다. 이렇게 해서 L 대신에 이제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같은 코드가 되겠죠. 그래서 계속 이제 이러한 값을 이제 출력하는 다른 방식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그 값을 출력하는 다른 방식을 계속 살펴봤어요. 그래서 지금 결론은 그냥 최종적으로 이제 이렇게 쓰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도 우리가 최초의 곡선을 이제 만든 셈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학습을 해봅시다. 갑자기 이제 학습을 하라 그러니까 이제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플라 x y. 자, 이게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기본 데이터예요. 우리가 이제 요거로 봤어. 요거로 봤고 이거를 가지고 뭐라 하면 되냐면은 아무 선이나 그어. 최초의 곡선을 그어 볼래. 최초의 곡선을 그어 보는 거 이제 여기에 이렇게 있죠. 여기에 이렇게 해서 최초의 곡선을 이 그림 위에 한번 그려 봅시다. 룰라 x, 네트워크 이제 x가 되겠지. 데이터. 이게 최초의 곡선이래요. 그 다음에는 뭐를 하면 돼요? 이 최초의 곡선보다 좀 더 나은 곡선을 찾아. 그냥 좀 더 나은 곡선을 찾고, 좀 더 나은 곡선을 찾고,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를 계속 하면 되겠죠. 그럼 이게 최초의 곡선을 그었으면은, 뭐 이거를, 이 곡선이 얼마나 적당한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손실을 구해줍니다. 손실을 어떻게 구하지? 그냥 공식 바로 쳐볼까? 토치, y-y 해. 그러니까 y랑 y 햇이랑 그러니까 y는 0, 1만 있고 y 햇은 확률이잖아요. 그렇지만 하여튼 뭐 이 y 햇이 y가 실제 y가 1일 때 y 햇이 뭐 거의 1 근처로 붙으면 좋고 이것도 0일 때 실제 거의 0 근처로 붙으면 좋은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갖고 이렇게 되면은 좋은 거겠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 y랑 y 햇이랑 이제 비슷할수록 좋은 거니까 회계 분석처럼 이렇게 로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곱을 해주고 썸을 해주면 좀 그러니까 이렇게 민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로스를 이제 계산을 해주고 그러면은 이 로스 값이 0.27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곡선이 이제 안 좋은 정도가 이 정도란 거죠. 얘를 이제 미분을 해주고 그 다음에 미분한 애를 이제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옵티마이저 원래 업데이트 공식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업데이트 하려면 옵티마이저라는 걸 우리가 만들어야 됐잖아. 그렇죠? 옵티마이저 이렇게 만들고 토치 옵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0.05 2.25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에 그 우리가 어떠한 파라미터들을 업데이트할지 이렇게 이제 전달을 해주면 되겠죠. 네트워크라고 쭉 선언을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 이거 진짜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반복하면 되잖아요. 저번에 한 30번 정도 한 것 같은데 화끈하게 200번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보면은 뭔가 이제 그럴듯해졌죠. 최초의 곡선보다는 그럴듯해졌죠. 그런데 우리가 트루를 알고 있잖아요. 좀 그 사기 같지만 우리가 사실 이 데이터를 그냥 실제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트루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좀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트루가 주황색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추정한 게 초록색이 되겠죠. 이 순서가. 그래서 이게 그 대충 괜찮은 것 같은데 좀 요렇게 하고 이제 요렇게 하고 이제 요렇게 하면은 200번 정도 돌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온 것 같은데 그 주황색이랑 초록색이랑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이게 딱 맞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해볼까? 이렇게 하면 400번 돌린 거네. 200번 돌리고 시각화하고 지금 방금 다시 200번 돌리니까 좀 더 붙는 느낌이 듭니다. 한 번 더 해볼까? 600번 돌린 거네. 이러면 이제 800번 돌린 거고. 어때요? 돌릴수록 갈 것 같죠? 그쵸? 그래서 여기 밑에 예제를 보니까 100번 돌리고 4,900번, 5,000번 돌리니까 이렇게 딱 붙었습니다. 그래서 잘 된 것 같죠? 로지스틱이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Y 햇을 구하는 게 여기만 달라요. 회계 분석하고 여기만 지금 달라졌죠. 나머지 이거 똑같잖아. 이거 똑같고 손실 계산하고 미분하고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도 그냥 이 네트워크가 의미하는 바는 다르지만 여기 있는 문법은 똑같죠.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파라미터들을 그냥 받아가지고 그거를 잘 때려 맞춰라 라는 뜻이 되잖아요. 네트워크를 선언하는 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초기 값을 고정시키기 위한 거고 사실상 요렇게만 이제 해도 요렇게만 이제 코드를 짜도 동작이 되겠죠.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요렇게 초기 값을 설정한 거는 똑같은 결과가 계속 나오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잘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한 5,000번 이제 돌리면은 되게 그 요렇게 하면 5,000번이죠. 잘 맞는 것 같죠. 그래서 이게 성공한 것 같아. 성공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요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그 몇 개의 좀 그 함수들을 선언하고 사용하는 게 좀 필요한데 지금 여기서 제가 대화 주제가 약간 바뀝니다. 앞에 있던 거는 그 y 햇을 만드는, 그러니까 최초의 곡선을 만드는 공식을 계속 그 똑같은 공식을 코드만 다르게 계속 바꾸어가면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렇게 네트워크 X를 하는 순간 최초의 곡선이 튀어나오게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계속 설명을 했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여기 있던 거를 이제 가지고 학습을 하니까 학습이 이제 잘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설명해야 할 것은, 이 코드의 문제점을 찾아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코드가 되게 좋아 보이는데 사실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기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실을 계산하는 방법이 여기는 그 좀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각화 준비를 했는데 플란 로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는 쇼 애니메이션이라는 함수 제가 두 개를 만들었는데 이 함수들을 어떻게 구현했는지 여기 있는 코드들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만 그냥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하면은 이 그 로스 펑션 있죠. 로스 펑션을 이제 MSE 로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아까 공식 치는 대신에 이 로스 펑션이 들어가잖아요. 이 로스 펑션을 전달을 하게 되면은 이 플란 로스에 이렇게 이 로스 펑션에 대응하는 지금 이 문제의 한정입니다. 트루 값이 마이너스 1이랑 아까 5였거든요. 이 문제 한정에서 여기 있는 로스들을 계산을 해줘요. 이렇게. 그럼 만약에 내가 그러니까 요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알기 위해서 로스 펑션 2라는 거를 만들었어. 그리고 이거를 필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y hat y 뭐 이렇게 입력을 받아요. 그 다음에 리턴 뭐를 하냐면 로스 펑션에 y hat y를 리턴을 하는데 그냥 이유 없이 곱하기 2를 리턴을 해. 이래도 되잖아. 아니면 뭐 2000을 할까? 그러면 SSE가 되니까. 아무튼 그냥 별로 이유 없이 곱하기 2를 해서 리턴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이제 플란 로스 펑션 요거는 이제 아까 봤던 이러한 그림이 이제 나오는데 로스 펑션 2를 하게 되면은 이게 지금 한 0.4, 0.5 정도 되죠. 그렇죠. 여기 있는 값이 이게 그 1 정도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모양인데 아까 여기 위에 있던 그림이랑 똑같은 모양인데 여기 있는 Y축의 값만 그냥 2배로 늘었죠. Y축이 아니고 뭐야? Z축. 그쵸? G축에 있는 값만 2배 늘었죠. 그래서 여기는 어떠한 함수를 전달하면 그 함수에 해당되는 이러한 공면을 그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제가 이제 소개하고 싶은 기능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how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요 함수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요 함수는
입력으로 네트워크하고 로스 펑션하고 옵티마이저를 받아요. 그래서 이 세 개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따라서, 그다음에 로스 펑션에 따라서, 옵티마이저에 따라서,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갖고 있는 거는 이 네트워크가 초기 설정값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최초의 곡선을 만들어내는 W0하고 W1의 값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설정값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거고, 로스 펑션은 이 그림이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는 이 그림에서 초기 설정값이 만약 여기라 치면은 여기서 이렇게 학습되어 가는 과정.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위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요 과정이 있죠. 5,000번의 이제 시뮬레이션 동안 얘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면서 학습이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면은 네트워크, 그 다음에 로스, 펑션, 아까 했던 거,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 옵티마이저도 아까 설정했던 거 있죠.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자, 초기 설정가 마이너스 1.03 4.82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이게 수렴만 쓰니까 거의 이제 수렴하는 거구나. 잠깐만, 이게 아까 수렴된 네트워크를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네트워크 이거를 새로 만들어요. 토치 NN 시퀀셜 이렇게 하고 토치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11 그 다음에 토치 NN 시그모이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새로운 네트워크가 되고, 옵티마이저는 이 새로운 네트워크를 여기 있지. 이렇게 해서 이거는 그 스텝 사이즈라 그랬죠. 학습률. 그 다음에 여기에 네트워크 점 파라미터 이렇게 넣어주고 새로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은 로스 펑션은 뭐 아까 이제 했던 것처럼 이것도 그냥 다 같이 깔끔하게 선언을 해주면 MSE 로스 이렇게 이제 해주면은 이렇게 되고, 이 네트워크에는 지금 어떠한 초기 값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어떠한 초기 값을 받아서 학습하는 과정을 쭉 그려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학습도 시키고 학습하는 과정도 보여줘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우리가 최저값이고 여기에서 시작을 해요. 여기에 대응하는 최초의 곡선이 여기 이렇게 생긴 거야. 주황색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시뮬레이션 이제 해보니까 제가 이제 에폭 단위가 여기는 5씩 증가를 하거든요. 아무튼 곡선이 이제 점점 이렇게 갈수록 얘는 뭐예요? 점점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내가 네트워크에 이렇게 해서 초기 값을 이렇게 된 이유는 얘가 그냥 생성될 때 이 값이 랜덤으로 된 거거든요. 이거를 그냥 한 번 더 실행하면은 아까 저 값 말고 다른 값이 또 랜덤으로 찍히게 돼요. 아까 마이너스 0.41이었나? 첫 번째가 그랬는데 이번에 마이너스 0.12네요. 그래서 조금 밑에 내려온 것 같은데 이럴 때는 또 이렇게 이러한 방식으로 수렴을 한다라는 거를 볼 수 있죠. 내가 여기 있는 그 시작 위치 있죠. 시작 위치가 이렇게 마이너스 0.12 그 다음에 0.81로 시작했는데 이거를 만약에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텐서 웨이트가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0.8 그 다음에 이렇게 바꾸고 바이어스 데이터는 텐서 이렇게 해주고 얘는 마이너스 0.3 정도였나 할까? 이렇게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렇구나.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얘가 의미하는 거는 여기 있는 웨이트니까. 그러면 이제 요렇게 설정값이 이게 이제 바이어스가 이게 요게 이제 웨이트가 그리고 이쪽에 올라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학습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거 나는 좀 답답한 것 같다. 학습률이 0.25인데 이거를 한 10배 정도 이렇게 올린다라고 하면 여기서 더 빨리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를 시각할 수가 있겠죠. 그쵸? 더 빨리 이렇게 뚝뚝 떨어지고 여기에 근처에 약간 느릿느릿 떨어지고 이렇게 어떠한 지금 그 과정으로 학습이 되는지를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여기는 이제 이 함수를 설명을 한 거였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거 실행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이 만들어 놓은 강의 노트에서 쭉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시각화를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함수를 그리는 거, 그다음 이렇게 애니메이션 하는 거를 이제 살펴봤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학습이 되는구나. 최초의 곡선이 이렇게 그어졌다가 직선처럼 그어졌다가 점점 곡선의 모양을 띠는구나라고 이제 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게 로스 펑션이 요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지금 요렇게 생기면은 뭔가 초기 값에 따라 가지고 이게 학습이 되게 잘 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초기 값을 여기로 찍으면 그냥 아까처럼 학습할 필요 거의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초기 값을 여기 찍는다 만약에 이게 되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거 평평하잖아 여기는. 그럼 미분 값이 얼마예요? 거의 0이겠죠, 그렇죠? 그럼 업데이터 여기서 되게 조금씩 일어날 거예요, 이 근처에서. 그래서 초기 값을 내가 운 좋게 만약에 마이너스 0.8, 마이너스 0.4 이렇게 찍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올 거란 말이야. 이거는 좀 오래 기다리면은 여기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뜨르르 내려가면서 잘 수렴이 될 것 같아. 이거는 여기 밑에 있는 초기 값은 조금 더 여기 위에 올라가 있죠, 그렇죠? 아까보다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봅시다. 이 초기 값에 해당되는 최초의 곡선은 이렇게 생겼고, 그렇죠? 이거를 하면은 이게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잘 봐요. 마지막에 약간 희망 보이지 않아요? 여기서 조금 움직일 것 같잖아. 여기 얘는 지금 이거를 지금 몇 회 폭이야? 95회 폭인데 이거를 뭐 내가 진짜 맘먹고 한 2만 번 정도 돌리겠다, 기다릴 수 있다 나.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떨어지면서 결국 이렇게 가겠지, 그쵸? 이거는 뭐 좋은 초기값까지는 아니어도 얘는 그냥 계속 냅두면 잘 갈 것 같고, 여기를 조금 처음에 빠져나오는 게 힘들죠.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미분값이 0이잖아요. 평평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업데이트 하라고 하는 명령이 그 되게 작은 숫자만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래갖고 되게 불리해 보이지만 여기 이거 좀 그 정체가 되어 있는 구간 요거만 살짝 지나갔고 이 경사로 떨어지는 여기로만 진입을 하면 어때? 희망이 있다, 그렇죠? 내가 미친 척하고 초기값을 여기 찍을 수도 있거든요. 이럴 수도 있잖아. 초기값은 네트워크를 생성할 때마다 랜덤으로 막 만들어지는데 여기 찍히면 어떡해? 뭘 어떡해? 안 돼요. 안 되잖아. 여기서 조금 이동해봤자 거기에서 미분값도 0이야. 조금 이동해봤자 여기에서 미분값도 0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경사관법 아이디어를 설명을 할 때 이런 그 곡선을 예로 들었잖아요. 1차원만 생각합시다 하면서 제가 이제 했던 게 이런 거를 이제 예로 들었어요. 이런 거를.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이런 건 잘 될 것 같죠. 그렇지만 이거를 아마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만약에 곡선이 이렇게 생기면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지다가 여기에선 급하니까 이렇게 올 테고 여기서 이렇게 올 테고 이렇게 계속 올 텐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갇히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들 테고 아마
더 사악한 예제. 이렇게 되면 어떡해? 여기에서 이거 색깔은 어떻게 바꿔? 왜 이거 없어지지?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일로 갔다가 뭐 다시 이렇게 하면서 일로 가지 이쪽으로 찾을 수 없겠네. 그쵸? 근데 내가 운 좋게 초기값을 이렇게 시작하면 찾겠네. 그죠? 근데 이것도 뽀록으로 여기 있다가 스텝 사이즈를 크게 했어. 여기서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데 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넘어가 버렸어. 그럼 또 찾겠네. 이게 그러니까 너무 그 러닝 레이시랑 그러니까 스텝 사이즈하고 초기 값에 민감해서 어떠한 모양일 때 이게 잘 수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이런 곡선이면 좋지. 이런 곡선을 우리가 그 중학교 때 뭐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 이렇게 이제 배웠잖아요. 그렇죠? 이런 곡선이면 이제 좋죠. 이런 곡선이면 잘 찾을 수 있을 텐데 이런 곡선이 꼭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 지금 보장이 안 됐잖아. 이러면 어떡할 거냐? 여기에 대한 이제 해법이 그냥 제가 극단적으로 말해갖고 제가 맨날 이제 통계학과, 컴공, 상공 이렇게 말하잖아요. 컴공 스타일, 통계 스타일, 그다음에 상공 스타일로 갈라집니다. 컴공 그냥 한 F옥을 35번쯤 돌리자. 우리 계산 빨리 잘하니까 이거 그냥 계속 업데이트하고 초기값 그냥 다르게 해가지고 이거를 계속 실험을 해보자 라는 입장이고 계산은 거기 잘하니까 상공은 이게 결국에는 이 공면 자체에는 최소값이 있는 공면이잖아. 그쵸? 근데 우리가 초기값이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경사관법이라는 알고리즘을 이 공면에 완전 그 카운터 쳐버렸잖아요. 이런 이상한 그 평평한 지역으로 인해 가지고 경사관법의 약점을 갖고 우리가 그 이 로스 펑션이 우리를 막 공격한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상공 교수님들 입장에서 이게 되게 흥미로운 공면인 거예요. 아 이런 것도 그치 최소값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거를 못 찾는 거는 이 옵티마이저가 뭔가 좀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접근을 합니다. 통계학과는 어떻게 하냐 이 공면이 틀렸다. 공면이 이렇게 되면은 잘 최적화가 안 되니까 공면을 최적화가 잘 되는 공면으로 바꿔보자 라는 게 돼요. 공면을 바꾼다라는 게 뭐를 의미해요? 공면은 이거 뭐였어요? W0랑 W1의 값을 가지고 Z에 있는 값이 뭐야? 로스 값이잖아. 공면 모양을 바꾼다는 거는 로스 함수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MSE 로스라는 거를 썼잖아요. 그거 말고 다른 로스를 한번 써보자 라는 게 통계학과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학과에서 제시하는 로스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러한 이제 로스를 써보자 하고 통계학과 교수님들이 이제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로스를 왜 써야 되냐? 왜냐하면 그 yi-yi의 헷, 그 다음에 제곱을 해가지고 그거의 평균이라는 거는 우리가 느끼기에 되게 직관적인데 이게 뭐야? 이게 로스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이게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 거냐? 그리고 이런 수식은 갑자기 어떻게 나온 거냐? 이런 이제 의문이 들 텐데 일단은 그 이 로스 함수의 위력을 그 쉬는 시간을 지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 5분에 시작할게요.